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12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지금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미국의 주식시장이 왜 슈프림, 즉 최상위의 상위를 지배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저도 궁금했던 이야기이고, 왜 미국 시장만 그렇게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다른 이머징 마켓 시장들은 그만큼 침체되어 있을까요?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췌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Why the American Stock Market Reigns Supreme. 왜 미국 주식시장이 슈프림, 결국 최상위를 유지하느냐. Low returns are coming, but they should continue to be world beating. 그러나 낮은 리턴, 수익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라는 것은 결국 아메리칸 스탁 마켓입니다. 그들은 뭐냐? Continue to be world beating. 계속해서 world, 세상을 전 세계에 beating. 결국 전 세계를 beating할 수 있는 주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should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If you had invested $10,000 in American stock market at the end of 2000, you would have had about $27,000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by the end of 2023.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과거의 가정법. 그래서 뭐냐면 2000년도 말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만불을 투자했었다면 당신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을 고려한 후 2023년 말에 27,000불 정도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If you had invested in a global equity excluding America, you would have only about $16,000. 만약에 그러면 미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의 에quity, 결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똑같은 돈이겠죠. 만불. 그래서 당신은 얼마만큼 가졌을 거냐면 약 16,000불 정도를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죠. 첫 번째는 약 2배가 넘습니다. 약 2.5배 정도 되는 숫자이고, 두 번째는 몇 퍼센트냐면 약 2배도 되지 않고 60%입니다. 60%. 만불에서 16,000불이 됐으니까요. 다 띄고 난다면 60%고, 이어 두 번째는 약 2배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시장이 화랑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23년 말까지. Wall Street's outperformance this century has propelled America's stock market to a 61 share of the global market capitalization.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미국의 주식시장에서의 outperformance, 즉 이 다른 것보다 우월한 이런 성취는, 이 세계에서의 성취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뭐라면 전체 글로벌한 시장의 시가총액의 약 61%에 해당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That has not surpassed the all-time high reached during the 1960s.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1960년도 기간 동안에 all-time 최고치를
도달했던 것을 surpassed,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넘지는 못했다는 거죠. But it is close.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밑에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미국의 시가총액과 다른 나라 국가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거의 약 75% 정도 되었고 75% 가장 높을 때, 그 다음 미국이 지금 현재 24년도에 약 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약 61% 쉐어를 가졌다는 겁니다.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의 약 61%가 미국 시장이고 이전 60년대에는 75%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That has not 그러면서 but it is close 밑에 차트를 보셨고, 그 다음 it is close even though the American dominate its real economy far less than it did half century ago. 이것은 심지어 미국이 이것은 매우 근접합니다. 이분도 뭐뭐 할지라도 미국이 실제 경제에 있어서 그 전에 half century, 결국 50년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덜 dominate,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매우 근접한다는 겁니다. 그 half century ago에는 뭘 했냐면 그건 결국 196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년에, century는 100년이니까 half century는 50년입니다. 그러니까 1960에서 50을 더하면 1920, 대략 1910 몇 년이 되겠죠. 그래서 Before the rise of the Asian emerging market giant and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그때는 1960년대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아시아의 이머징, 신흥 국가들의 시장의 자이언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의 신흥국들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 결국 구소련이 멸망했기 전이라는 겁니다. America's share of the global stock market is 2.3 times its share of GDP, a ratio that has never been higher. 미국의 글로벌 스탁 마켓의 쉐어, 이러한 점유율이라는 것은, 그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GDP, 그 할당의 약 2.3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A ratio that has never been higher. 이러한 레이쇼는 그렇게 높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레이쇼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GDP의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약 61%인데, 그러니까 그 61%는 현재 미국의 GDP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할당, 그 몫이 약 2.3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냐면 대략적으로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2.3배.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GDP가 전 세계의 GDP의 약 30%도 안 되는 20% 후반대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What accounts for the boom? 그러면 이러한 붐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의 붐이 활성화가 일어났냐? In part, it continues a long-running phenomenon. 부분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In the 20th century, American equity produced a real dollar return of 7% per year versus 4.9% in the rest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Ellery Dimson of Cambridge University and Paul Marsh and Michael Stanton of London Business School. 그래서 20세기에 뭐냐면 이 에머리 딤스라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와 그 다음에 폴 마시와 마이크 스탠튼을 런던 경영학교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에코리,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연간 약 7%의 리얼 달러, 그러니까 7%의 리턴, 이익을 얻어냈는데 다른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 4.9%였다는 겁니다. That gap may sound small, but such is the power of compound industry interest that as an investor in only America stock would have ended the century more than 7 times richer than an investor only in stock elsewhere. 그러면서 이 연간 이 차이는 결국 2%가 나지 않지만은 이 갭은 small,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such a power of compound industry, 곧 복리 효과에 의하는 거랍니다. 복리 효과로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단지 미국 스탁에다만 주식에다만 투자했던 이 인베스터 투자자들은 결국 센츄리, 결국 100년 동안에 약 7배가 넘는 7배 이상 더 부유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한 인베스터에 비해서, 투자자에 비해서. 그만큼 복리 효과를 결국 2% 차이지만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 차이가 나냐면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High returns are not unique to America. 그러면서 이런 높은 이윤율, 이런 높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만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Over the very long run, Australian stock rivaled American one. 매우 긴 기간 동안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안, 곧 호주의 스탁, 호주의 주식이 미국의 주식과 라이벌, 거의 경쟁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리턴, 결국 이윤에 있어서. Some small country with a very few big companies such as Denmark, home of the drug maker Novo Nordisk, can boost a higher ratio of the stock market capitalization to GDP. 그러면서 약간의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매우 극소수의 커다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결국 이 덴마크는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제약회사의 홈인데, 결국 그 모국 국가인데, 그는 GDP에 비해서 스탁마켓의 어떤 시가총액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것을 보스트. 그만큼 활성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국가에 한 몇 개의 큰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이 GDP 대비 그 나라의 주식의 시가총액의 비율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What makes
America's stock market unique is its combination of enormous size and high return.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을 유니크하게 어떤 약간 유니크하단 말의 의미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독보적인 존재로 그러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거의 엄청난 사이즈와 높은 리턴, 이윤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Still more striking, 보다 더 striking, 놀라운 것은 뭐냐면 its return advantage over the rest of the world have grown over time.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비교에서 그 리턴, 결국 이윤의 advantage, 그 이윤에 대한 그다음 경쟁력 자체가 결국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윤에 대한 경쟁력. There are two ways for the stock market to outperform its rival. 하나의 주식시장이 다른 주식시장을 outperform, 더 앞서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Setting aside abnormal ups and downs, and America's stock market is no more volatile than those of other major economies. Setting aside란 말은 뭐뭐를 제외하고란 말입니다. 제외하는 뭐냐면 이 abnormal,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up and down,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더 이상 다른 메이저 이코노미의 이코노미의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볼라타일, 변동성이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One source of the high return is if the company comprising the market make a more profit. 이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high return, 그러니까 high return의 첫 번째 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보다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냐면 The other is for the investor to value those profits more highly. 그러면서 나머지의 방법은 이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윤을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이윤 고박이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주가의 공식입니다. 결국 기대감이죠. 그게 바로 나중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맞춰서 이 밸류를 얼마만큼 줄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핏 자체의 가치는 이미 어느 정도 12개월 선행해서 나타나온 얼마만큼의 이윤을 부과해서 그걸 고봐서 결국 주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other is for the investors to value those profits more highly. 그런 말입니다.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America's recent stellar record reflect primarily the later effect. 미국의 최근의 이러한 어떤 앞서 있는 그런 기록은 뭐냐면 주로 그 후에 효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결국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In a paper last year, Cliff Arsenis, Antti Ilman, Dan Williams of the AQR Capital Management compared the American market with a currency hedged index of large and mid-cap stock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그래서 작년에 한 페이퍼, 결국 논문에서 AQR 캐피탈에 있는 클리프 아세네와 아티니 일만, 단 빌리안이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환율을 해치한, 그러니까 환율을 그러니까 감안하지 않고 해치해 놓은 상태에서의 다른 developed,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다른 큰 대형이나 중형주 주식들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They found that once the effect of rising valuation multiples was stripped out, America's outperformance fell by nearly 3/4 and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증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의 효과를 stripped out, 결국 제외시키고 없애버리면 미국의 아웃퍼포먼스, 결국 이런 상대적인 어떤 앞선 이러한 퍼포먼스, 성과랑과 가는 것은 거의 4분의 3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통계적으로 따지면 거의 의미가 insignificant,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Today's America's valuations are unmatched.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unmatched라면 그만큼 독보적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The US market trade at 24 times forward earning compared with 14 in Europe and 22 in Japan. 그래서 미국 시장은 forward earning,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벌어들일 이익의 24배 정도에 해당하고 유럽은 약 14배와 14배, 그 다음에 일본은 22배와 결국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는 겁니다. 이 멀티플은 얼마만큼 성장 동력이 있는지, 그 산업에서 얼마나적인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주고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만약에 제거할 시에는 거의 다른 시장에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걸까요? 멀티플을.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Europeans are so granular. There are logical reasons for America's high multiple.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high multiple, 높은 이러한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It is home to world magnificent seven technology titans, including Apple, Amazon, Meta, and Nvidia, making the market overall much more weighted toward the growth stock.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즉 미국의 시장에는 미국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Magnificent Seven,
결국 M7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타이탄, 거대한 기업의 본거장이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기업이란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를 포함하고 이러한 것은 그 미국 시장 자체를 보다 그로스 스탁, 즉 성장주에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만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시가총액의 가장 높은 S&P 500에서의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은 대부분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이런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러한 주식들이 시가총액의 큰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주에는 더 많은 멀티플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shares in firms that are expected to be more profitable tomorrow than today, so naturally are valued at higher multiples. 그 펌들의 share, 그 주식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tomorrow, 내일에 보다 더 profitable, 결국 이윤이 더 많이 낼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들. 그래서 뭐냐면 보다 높은 멀티플의 가치를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된다는 겁니다. Europe does have its own group of stock market giant, the so-called granola group. 유럽은 그 자신의 뭐냐면 스탁마켓의 자이언트, 커다란 기업들, 스탁마켓의 커다란 회사들을 또한 그들 자신 또한 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라놀라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의 매그니피센트 7하고 비교되는 겁니다. which include GSK, 로체, 네슬레, 루이비통. 다 무슨 거냐면 GSK는 제약회사고 로체도 제약회사, 네슬레는 소비자 스테이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네슬레는 식료품들을 많이 만들죠. 루이비통은 알고 싶은지 명품 가방이나 의류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But they are mostly consumer-focused companies. 그러나 그들을 대부분이 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Their growth prospects are not as good as those of tech giant. 그들의 성장의 예측이라는 것은 이러한 테크 자이언트의 어떤 성장성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At least, if the optimist about AI to be believed. 최소한 AI에 대한 긍정주의자가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The same goes for the Japan's dominant company. 이 똑같은 것이 결국 재팬의 어떤 커다란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에 포커스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큰 기업들이. The next tech titan is likely to be in America because of its capital market. 그러면서 다음의 테크 타이탄, 테크 거대한 기업은 미국에 있을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Likely. 왜냐하면 그 캐피탈 마켓, 미국의 자본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vestors elsewhere have bet heavily on the growth stock.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뭐냐면 재정 위기, 결국 금융 위기 이후에 투자자들을 모든 곳에 있는 투자자들은 주로 성장주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While the many old economy sectors like a bank have faced a headwind, note the strategist at Goldman Sachs. 반면에 많은 오래된 어떤 경제의 섹터들, 예를 들어서 은행과 같은 것들은 헤드윈, 결국 많은 공경을 겪었죠. 이것을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This has contributed to the America's valuation advantage. 이것은 미국의 valuation, 어떤 가치에 있어서의 어떠한 advantage, 그만큼 이득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Investors are also drawn to American firms because they tend to reinvest more of their profit, increasing the expectation of the future growth. 그리고 인베스터들은 미국 회사들에게 보다 더 끌려가는데, 더 투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윤을 보다 많은 부분들을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겁니다. American stocks are more valuable to investors because people know that they can sell them in large quantity without moving the price much, as there are always a lot of people who wants to trade them at any given mo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미국 주식들은 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은 어떤 가격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서 많은 수량에 있어서 주식들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이냐면 어떤 주어진 상황 하에서 주어진 그 순간에 그들을 결국 주식들을 거래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음으로써 어떠한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가격 변화가 크게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거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급이 얇은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수량이 들어와도 가격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심한 변동성 때문에 결국 더 위험에 처해 있고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죠. 결국 리스크란 것은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그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많은 주식을 사도 그만큼 많은 주식을 팔거나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sult is that global stock market have become concentrated on three levels.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이러한 세 개의 레벨에 집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미국, 또한 섹터적으로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주들, 그리고 회사 레벨에 있어서는 Magnificent Seven, 아까 말한 테크 자이언트들 말하는 겁니다. As well as the top of the European and Japanese industry. 그리고 유럽의 큰 회사거나
또는 일본의 인더스트리 기업, 유럽이나 일본의 인더스트리 탑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Just Apple and Microsoft, Nvidia together make up the astonishing 12% of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of Stock.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합쳐서 MSCI 모든 국가의 월드 전 세계의 스탁 인덱스의 약 astonishingly, 그러니까 놀랍게도 12%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세 개의 국가가 전 세계의 주식의 모든 것을 합힌 시가총액의 약 12%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시장에 있는 M7의 회사들이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쏠림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The dominance is to a degree self-reinforcing. 이러한 장악력이라는 건 to a degree, 어느 정도 self-reinforcing, 스스로 만들어 다시 재강화시킨다는 겁니다. Next tech titan is much more like to be located in America. 그러면서 다음의 tech titan, 그 테크의 커다란 기업이 미국에 위치할 가망성이 더 more likely, much more likely, 가망성이 높다는 거죠. Perhaps having been relocated there. 혹은 그곳으로 다시 그곳이란 결국 미국으로 다시 relocated, 지역을 바꿈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because of its capital market. 왜냐하면 그 미국의 자본시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America's high valuation makes it attractive place for firms to raise the capital. 이러한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캐피탈, 결국 자본을 결국 얻는 데 있어서 매우 attractive, 매우 유용하고 매우 뭐냐면 호감이 가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America dominate the private market as well as the public ones. 아메리카는 이러한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마켓뿐만 아니라 공적인 시장 또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적인 마켓이란 뭐냐면 its share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at around 45%. 그러면서 이 벤처 캐피탈을 투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약 45%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것은 making the best place both to raise early cash and in which to go public.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면 초기의 캐시, 현금을 결국 현금을 얻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소가 되고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go public,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만든다는 겁니다. To raise early cash in which to go public.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결국 미국 시장,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프라이빗 마켓 뿐만 아니라 이러한 퍼블릭 마켓 또한 두 개가 다 융성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초창기에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금이 필요한데 이를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을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이익이 나게 되면 결국 퍼블릭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퍼블릭 회사로 되면서 얻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더 큰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데가 바로 미국의 캐피탈 시장이란 마켓이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겁니다. European regularly bemoans the loss of their most promising company to clutches of the Wall Street. 유럽 사람들은 regularly 정기적으로 뭐냐면 그들의 가장 promising 단 유망한 기업들을 월스트리트 결국 미국의 영향력과 힘에 결국 잃어버리는 것을 비모은 한탄해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캐피탈 마켓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돈을 끌어들여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장하는 게 좋다는 거죠. One threat for the American market is that investors' confidence in AI-related stock dissipated.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AI와 관련된 스탁에 있어서의 투자자의 확신이 점점 떨어져 dissipated, 약간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But technology firms, though the prices are not yet valued at truly eye-watering level, since when the dot-com boom of late 1990 was about to turn into a bust. 그러나 이러한 기술 회사들, 비록 약간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아직은 이런 실질적으로 아이워러링, 정말로 아이워러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가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높은 수준의 가치는 그러니까 고평가, 너무나도 고평가된 그 수준이라는 것은 언제 봤냐면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 뭐냐면 붕괴되었을 때 그때 보았던 엄청난 고평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밸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Then Cisco Systems, the networking firm, traded at over 125 times its expected earning. 그때 시스코 시스템은 결국 뭐냐면 네트워킹 펌인데 결국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기대되는 earning, 이익의 약 125배 정도의 거래가 되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였단 말입니다. And even excluding the technology stock, America's share of global equity are still 55%, up 20% points since 2008. 심지어 이러한 기술주들을 제외하고라도 미국 어떤 전 세계의 에쿼리,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 55%입니다. 이는 2008년 이후로 약 20%가 증가한 거죠. Even today's divergence in multiple is justified. It will not in itself maintain America's strong outperformance indefinitely. 심지어 even if 이러한 현재의 멀티플에 있어서의 이러한 서로 간의 이런 갈라짐이 정당화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미국의
강한 어떤 성장성, 강한 어떤 성적표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거란 겁니다. 그 스스로 자동적으로. High valuation predict low long-term returns. 이러한 높은 가치라는 것은 결국 낮은 그런 낮은 리턴 이윤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은 낮은 리턴. 그리고 미국은 America have only ever been higher in two previous economic cycles. 미국은 뭐냐면 지금 이 두 번의 이전의 이코노믹 사이클에서 이만큼 커다랗게 이만큼 높아왔던 적이 단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의 이코노믹 사이클입니다. According to Mr. Arsenis and his colleagu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still worth it, even if it has not delivered for the US-based investors in 30 years. 이런 미스터 아시니와 그 동료들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이러한 디버시피케이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냐면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약 30년 동안 그걸 delivered, 결국 효과를 delivered, 아직 발생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diversification, 이런 diversification이란 것은 결국 이걸 diversify라는 단어죠. 결국 한 곳에 몰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분산화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30년까지 미국에 베이스된 인베스터들에게 그러한 결과 자체를 딜리버지 하지 않았더라도 that is especially so if emerging markets start grow in anything like a proportion to their forecast share of the global GDP. 이것은 especially 특별히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emerging 어떤 신생 시장의 주식들이 뭐냐면 어떤 글로벌 GDP의 예상되어지는 그들의 할당만큼에 맞추어 가지고 그만큼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다른 신생 국가들의 GDP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GDP가 해당되는 그만큼 시가총액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의 기회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신생 국가들, 개발도상국가들의 주식 자체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Today's China's share is so small in comparisons like ours in part because they only count the free float, excluding shares that international investors cannot buy because of legal restriction. 현재 중국의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뭔가 비교해서 우리들,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낮다는 겁니다. 쉐어가. 인파,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뭐하냐면 단지 프리 플로트만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프리 플로트란 뭘 의미하냐면 어떤 리걸 리스트럭션이 없는, 근데 뭘 제외하냐면
어떤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살 수 있는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살 수 없는 주식들을 제외한 단지 이러한 프리 플랫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들에 비해서 중국의 쉐어가 매우 싸다는 겁니다. 매우 작다는 겁니다. 중국의 쉐어가. 중국의 쉐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 주식 전체 글로벌에서 중국의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그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특정 중국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중국의 시총은 몫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ount everything with which you might if China liberalized those restrictions and China's share more than trebles to almost 10%. 그러면서 만약 모든 것을 카운트한다면 당신이 만약에 중국이 you might if 중국이 이러한 어떤 restriction 규제 자체들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의 쉐어는 3배 이상 증가하여 약 10%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리서처들은 예측하는데 Emerging markets' share of global market capitalization will rise to 55% by 2075. 이러한 신흥국가들의 마켓의 쉐어, 어떤 마켓을 쉐어냐면 전체 마켓, 전 세계의 마켓의 시총에서의 이러한 이머징 국가의 쉐어 자체는 2075년까지 55%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 does not mean America's equity market is going to lose its status as the world's biggest.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나의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라는 그 위치를 상실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ince overtaking Britain in 1902, it has been displaced only once. 1902년에 그러니까 영국을 overtaking, 결국 앞서가고 난 이후에 한 번 이게 그 위치를 가장 큰 시장의 위치를 한 번 잃었다는 겁니다. When Japan briefly occupied the top spot in 1989 and 90.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briefly 짧은 기간 동안에 1989년에서 90년 동안에 이러한 탑 스팟 1위 자리의 위치를 점유했을 때라는 겁니다. Before its market crashed. 뭐냐면 그 일본의 시장이 crashed. 결국 크게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하기 전까지. Today, Japan is still in second spot, but its market is only about tenths of the size of Uncle Sam's. 현재 일본은 두 번째 위치에 있고, 그러나 그 마켓은 미국 시장에 있어 사이즈에 있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Goldman predicts that even in 2075, America's market will be almost as big as China's and India's combined. 골드만은 예상하기를 2075년에라도 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거의 중국과 인도 시장을 합한 것만큼 거의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t is a measure of success of America's stock market that previously
because it has achieved such extraordinary dominance. 이거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의 하나의 성공의 메저라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뭐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미국의 시장이 그러한 extraordinary, 탁월한 그러한 장악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its global share may be near its peak. 그러면서 그 글로벌 쉐어, 어떤 전체에 있어서의 자기의 쉐어 자체는 아마도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61%로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61%인데 그게 아마도 지금 거의 피크에 다가왔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의 시장은 조금은 악화되거나 그냥 제자리를 할 가망성이 높고 다른 개발도상국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거나 혹은 유지를 하는데 미국의 시장의 시가총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 비교해서 가장 큰 할당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61%가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이 아티클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그렇게 상장을 하려고 하고 그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의 그러한 캐피탈, 자본시장에 때문이라는 것도 많고 또한 밸류에이션도 크게 쳐주고 회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훨씬 더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은 자금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 그 시총의 가치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도 작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고 훨씬 더 공개적이고 또한 이러한 회사들은 자기가 가져간 이윤들을 다시 재투자해서 다시 성장성을 만들고 그러니 당연히 또한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의 회사들은 대부분 거버넌스가 좋습니다. 결국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업자나 1인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주주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자체가 상속세와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주가를 부양할 의미가 없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CEO의 평가의 척도는 뭐냐면 그 퍼블릭 회사인 경우에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을 하고 그 다음에 디비den드를 늘리는 거죠. 그만큼 시가총액을 늘리고 주식을 부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현재는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건 피크이지 않을까라고는 그러한 견해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